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역전 효과라는 거, 상상적 동일시에서 상징적 동일시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표와 기의 관계에 대한 락강의 기본 태제에서 의미가 최초의 중역으로부터 전개된다는 식의 일직선상의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전진 대신 의미의 소급적 창출이라는 근본적으로 우연적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시간의 일직선상의 그 시간적 그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최초의 중역으로부터 이렇게 도출돼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연적으로 그 의미가 도출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욕망의 그래프의 두 번째 형태에 도달한다. 여기서는 의도가 기표연설을 가로지르는 두 지점이 명시된다. 말발굽에 대타자 라지 A의 이 기표 연쇄가 쭉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말발굽 모양으로 의도, 즉 최초의 의도로서의 주체가 쭉 이렇게 가로지르죠. 말발굽 모양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지점이 하나 표시되고 넘어서 왼쪽에 지점이 하나 표시되는 두 지점이 명시되는 거예요. 즉 라지 A와 스몰 a, 스몰 s, 라지 A 이 두 지점이 명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타자와 그 기능으로서의 기의, A는 타자죠. 그 A 타자의 S 기의, 이것이 주체에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A는 누빔점에 위치하는 것일까? 왜 누빔점에 그 타자가 위치하는 것일까? 누빔점은 정확히 코드의 패러다임적 네트워크에 관해 예외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단일 기표 일자가 아닌가? 누빔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표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그 맥락 지어주고 구조를 만들어주는, 꿰주는 기표의 흐름을 갖다가 하나의 그 맥락이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주는 지점이 바로 누빔점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단일 기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자 또는 지시적 고정자, 고정적 지시자, 이게 이제 누빔점인데, 이 현상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빔점이 이전 요소들의 의미를 고정시킨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전 의미들은 부유하고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빔점이 나타나면서 이전 의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고정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우연적 과정이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기표들이 부유하면서 그 기표들이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부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정점 또는 정박점 또는 누빔점이 나타나서 사후적으로 누빔점이 나타나서 그 이전의 그 기표들의 의미를 갖다가 확정짓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은 그것들을 소급적으로 어떤 코드에 종속시키고, 누빔점이죠. 어떤 코드라는 게 바로 누빔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이 코드에 따라 조정한다. 누빔점이 통시죠. 통시. 누빔점이 통시적인 기표 연쇄 속에서 공시적인 코드라 할 수 있는 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누빔점은 공시적인 코드예요. 통시적인 이 코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어떤 최초의 중역으로부터 의미가 도출될 때, 일직선적으로 도출돼 나갈 때, 그때는 누빔점이 통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락강이 얘기하는 누빔점은 통시적 기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통시적 기표 연쇄 속에서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공시적인 코드다 이 얘기죠.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공시적 코드인 이 누빔점이 백업해서 사전적으로 부유하는 기표들을 갖다가 묶어서 거기서 의미를 갖다 고정시킨다 이거죠.
특정한 의미를 고정시킨다 이거죠. 기표가 부유하고 있을 때는 그 의미들이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누빔점이 사후에 나타난 누빔점이 사전에 부유하고 있는 이 기표들을 딱 꿰일 때, 누빌 때, 그때 그 기표의 그 맥락이 형성되고 거기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미가 고정되게 되는 것이죠. 락강의 고유한 역설 속에서 공시적인 패러다임 구조 자체는 오직 예외적인 단일 요소인 일자 속에 구현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예, 여기 예외적인 단일 요소인 일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외적이라는 얘기가 이 기표연세 밖에 있는 기표연세 밖에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표연세에서 예외되어 있는, 배제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기표연세 속에서 튀어져 나오는 것이죠. 기표연세 속에서 기표연세가 단절되면서 드러나는 어떤 은유적 개념이죠. 은유적 단어, 은유적 개념. 이게 이제 예외적인 단일 요소인 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빔점이죠, 이게. 예. 이게 누빔점이에요. 이게 고정적 지시자라고 나와 있었죠. 왜 벡터의 또 다른 교차점이 스몰 s, 라지 a로 표기되는지 분명해진다. 대타자의 그 기표 연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엄마의 기표 연세가 지금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쫙 가로지르면서 가는 것이죠. 만나는 거예요. 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또 다른 교차점이 바로 왼쪽의 교차점이 바로 스몰 s a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타자의 기능이라 할 의미, 기회를 발견한다. 대타자 A, 엄마가 제시하는 아이의 의미, 아이의 정체성, 아이의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진술, 의미,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 기의는 부여하는 기표들 간의 관계가 공시적인 상징적 코드에 대한 참조를 통해 고정되는 지점으로부터 후퇴하는 누빔의 소급적 효과로 창출된 것이다. 이거는 바로 누빔점이 나타났을 때 엄마라는 대타자의 의미가 고정되는 거예요. 예. 공시적인 상징적 코드. 이게 바로 예외적인 단일 요소 아니에요. 이걸 참조함으로써 의미가 고정되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게 소급적 효과로 창출된 거예요. 그게. 누빔의 소급적 효과로 창출된 거.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그 일직선상의 어떤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적인 크로노스적인 어떤 의미 창출이 아니라 누빔점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드러난 누빔점에 의해서 그 누빔점이 사전적으로 들어와서 그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기표들에 대한 의미가 스몰 s a가 고정돼 버리는 것이죠. 예. 왜 기표의 벡터? 이건 이제 기표의 벡터는 엄마가 바로 아는 기표의 벡터죠. 왜 기표의 벡터 S''의 오른쪽 부분 마지막에 그 교차하는 점을 지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목소리라고 적혀 있는가? 락강적 방식에서 목소리는 데리다가 말하는 의미의 자기 현존과 충만함의 담지자가 아니라 락강적 의미의 목소리는 대타자의 목소리라는 것은 데리다가 말하는 자기 현존과 충만함의 담지자가 아니고 기표작용, 즉 누빔에서 남은 대상적 찌꺼기로서의 무의미한 대상인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라는 것은 대상적 찌꺼기예요. 근데 이게 누빔에서 남은 대상적 찌꺼기. 누빔에서 남은 대상적 찌꺼기로서의 무의미한 대상. 예. 근데 누빔에서 남은 대상적 찌꺼기로서의 무의미한 대상,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억압된 하나의 무의식에 억압된 하나의 그 언어가 되는 것이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무의식에 억압된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비고 남은 거. 누볐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에게 SA를 유발시킨 거예요. 의미를 유발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누빔의 그 소급적 효과거든요. 예. 누빔의 소급적 효과. 예. 이 누빔의 소급적 효과에 의해서 뭐가 창출돼요? 스몰 sa, 즉 아이의 자기 의미가 창출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창출되고도 남은 그 엄마의 목소리에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바로 아이의 무의식에 억압되는 언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누빔에서 남은 대상적 찌꺼기로서의 무의미한 대상, 예, 이것이 무의식에 억압되는 언어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이에게 뭐가 되는 거죠?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죠. 예, 증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단어를 듣게 될 때 누빔의 소급작용을 빼고 나면 어떤 거죠? 목소리는 기표에서 의미를 창출하는 누빔의 소급작용을 빼고 남은 찌꺼기다. 무엇이다 이거예요. 그 목소리의 대상적 위상의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구현은 최면을 거는 목소리다. 왜 최면을 거는 목소리가 그렇게 대상적 힘을 발휘할까? 예를 들어서 최면은 계속 같은 말을 듣게 되죠. 예.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계속 같은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 계속 같은 말을 듣게 될 때 그 의미는 사라지고 최면을 거는 힘을 발휘하는 관성적 현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대충 감이 오시나요? 예. 나는 그 사람이 당신은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보고 싶다는 그 이 의미 내용 그 말의 내용은 사라지면서 뭔가 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상으로서의 기표작용의 대상적 잔여물로서의 목소리다. 이게 이제 억압되는 것이죠. 최면에서는 이 최면을 거는 말에 대해서 주체가 저항하게 될 때, 저항하고 이 반발하게 될 때는 그 최면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게 되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그 최면을 거는 목소리와 이제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엄마의 이 자녀적 찌꺼기로서의 이 목소리라는 것이. 신화적 의도가 그것이 기표 연쇄를 가로지를 때 창출된 결의 주체 대신 오른쪽 아랫부분에 기표 연쇄를 관통하는 주체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작용에 의해 산출된 것은 IA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는가 하는 것이다. 이게 역전 효과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이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원래 왼쪽에서 IA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갈 때 왼쪽 밑에서 IA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역전 효과를 일으켜서 마치 처음부터 IA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전의 효과 또는 소급 효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락강은 여기서 역전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체로 하여금 항상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전이적 환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급 효과는 이미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경험된다. 이 IA가
IA가 이게 사후적으로 나타났던 건데 사전적으로 이미 있었던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더라 이거죠. 두 번째 질문은 왜 왼쪽 하단의 주체 벡터의 결과로 IA가 위치하는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동일시에 도달하게 된다. 예. IA는 뭐죠? 이거는 그 소타자예요. 하나의 소타자. 예, 소타자인데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뭐죠? 거울상 때문에 나타났다 그랬죠? 예. 거울상 때문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울상이 그 IA인데 이 거울상이 엄마의 단일 특질을 만날 때 I-A가 된다고 그랬죠? I-A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I-A가 나의 하나의 이 정체성으로 굳어질 때 I-A가 나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굳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대문자 IA를 얻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동일시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상징적 동일시예요. IA는 상징적 동일시를 나타낸다. 이 상상적 동일시가 아니에요. 거울상은 상상적 동일시고 그 거울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타자 이것도 상상적 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마의 기표를 만날 때 대타자의 기표를 통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상징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때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상징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이거는 이제 상징적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체가 상징적 질서인 타자, 엄마였죠. 최초의 대타자는 속의 어떤 기표적인 특질과 자신을 동일시함을 나타낸다. 예. 엄마의 어떤 기표적인 특질이 있어요. 이것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 이게 이제 상징적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상징적 동일시.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다? 그것이 자 이상으로서의 IA다 이거예요. 예. 자 이상으로서의 IA다. 이건 거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거울상을 기반으로 한 그 상상적 타자인 소타자와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대문자 IA라는 거는 이거는 그 상징적 자예요. 상징적 자. 그러니까 그 엄마의 기표에 의해서 하나의 자기 개념으로 형성된 거예요. 상상적인 어떤 이미지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자기 개념으로 상징적 자기 개념으로 자리 잡은 거. 이게 IA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특질은 다른 기표에 대해 주체를 대표하는 기표이다. 이 엄마의 단일 특질, 이거는 다른 기표들에 대해서 주체를 대표하는 기표예요. 그것은 주체가 스스로 떠맡았거나, 예, 이 엄마가 제공하는 이 기표적인 단일 특질, 이걸 갖다가 주체가 마치 자기 걸로 딱 떠맡은 거예요. 그랬거나 주체에게 부과된 이름이나 위임 속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형태를 띈다. 예, 개념화되는 것이죠. 개념화. 아이에게 개념화되는 거예요. 거울상과의 동일시는 상상적 동일시예요. 예, 거울상과의 동일시는 상상적 동일시예요.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자기 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상상적 에고와 그것의 상상적 타인인 IA, 거울상을 연결시키는 축은 주체의 동일성을 그 자신 외부에, 말하자면 자신의 분신의 이미지 속에 위치시킨다. 네. 상상적 에고, M, 요게 소타자죠. M, 자, 상상적 자. 소타자, moi, 상상적 에고. 이것과 그것의 상상적 타인, 즉 근원이죠. IA, 거울상. 이걸 연결시키는 축은 주체의 동일성을 그 자신 외부에, 말하자면 자신의 분신의 이미지 속에 위치시킨다. 자신의 분신, 거울상. 거울상.
자신의 분신의 이미지, 이게 거울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M이 무아라는 거, 이 무아라는 것은 이 자신 그 외부에 있는 자신의 분신의 이미지 거울상, 예, 거울상이에요. IA 상상적 타인인 IA를 연결시키는 축은 주체의 동일성을 자신의 외부 즉 거울상 속에 위치시킨다. 그러니까 상상적 에고는 자신의 분신의 이미지, 외부의 거울상 이미지, 외부의 거울상. 그러니까 아이가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이미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IA라고 보면, 멋진 야, 내가 되게 멋지다, 나 이거 굉장히 멋있는 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자기의 분신의 이미지, 즉 거울상, 이게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거울상을 통해서 거울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거울상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적 자 모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타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역전 효과는 정확히 이 상상적 수준에 기초한다. 상상적 자의 체험은 주체가 자신의 탈중심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상징적 질서에, 즉 타자에게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인하게 한다. 주체는 자신이 상징적 질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게 뭐다? 상상적 자아다 이거죠. 왜 자신의 탈중심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상징적 질서가. 상징적 질서는 나의 거울상 이미지를 항상 지지하진 않죠. 나의 거울상 이미지를 갖다가 어느 때는 지지하다가 어느 때는 좀 의심스럽게 보다가 어느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러죠. 예. 그래서 이 상징적 질서라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상상적 이미지에 대해서 탈중심화되게 만들어요. 예. 이게 상징적 질서예요. 그래서 주체는 상징적 질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게 이 상상적 자아의 체험이에요. 즉 타자에게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인하게 한다. 뭐가? 상상적 체험이, 거울상 체험이. 여기서 우리는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오늘 역전 효과, 다시 말해서 거울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는 그 소타자, 상상적 자아가 어떻게 타자의 기표적 특질을 통해서 어떻게 대문자 IA, 상징적 동일시로 넘어가느냐. 예, 이게 이제 역전 효과라고 할 수 있고, 이 역전 효과를 소급 효과라고 볼 때는 그 누빔점의 그 소급 효과, 누빔점이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의미를 창출하는 이것이 이제 소급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미지와 응시, 예, 이미지와 응시라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역전 효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시면 한번 책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